큰 타이틀은 꿈에 대한 이해와 해설인데 여기는 사실은 꿈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하자면 지금 쭉은 꿈의 다양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꿈의 다양한 전개 양상, 실증 사례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하는 이렇게 지어낸 거짓 꿈이라든지 또는 이제 허망성의 꿈들은 실제 꿈의 어떤 예지적 꿈의 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냥 단지 이런 꿈이 있다. 꿈에 우리가 어떠한 그 역사 속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꿈은 꿈인데 지어낸 거짓 꿈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꿈을 믿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거짓으로 꿈을 갖다가 지어내서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뭐 왕조에서는 정권을 수습하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꿈을 쓰는 거죠.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어낸 거짓 꿈은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지적인 꿈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예지적인 꿈 말고도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거짓으로 지어낸 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인들의 꿈 사례에서 민중의 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성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꿈을 갖다가 그래도 많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에 용을 보았다. 신들이 사만의 왕으로 하게 했다. 이성계 이렇게 이제 관련된 꿈인데요. 여러 신들이 이성계를 사만의 왕으로 하겠다. 또 이성계가 황금의 자를 받았다. 몽금척이라는 악장도 있지만 이렇게 꿈속에서 황금의 자를 받았다. 이 자라는 거는 이제 도량을 통일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꿈들을 갖다가 유포시켜서 창업의 정당성과 천명을 받았음을 민중으로부터 믿게 하는데 거짓 꿈이 이용되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국가적으로는 살펴보겠지만 꿈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제 왕조의 건국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꿈을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어찌 보면 실제로 이렇게 꿈속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대중에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 꿈인 경우가 좀 많겠죠. 꿈에 신들이 이성계로 하여금 사만의 왕으로 하게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어낸 거짓 꿈이 좀 짙다고 봐야 되겠죠. 또는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거짓 꿈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말의 경우에 지어낸 거짓 꿈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또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교훈적인 내용이나 해학적인 내용을 문학적으로 형상시키는데도 거짓 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거짓 꿈으로. 이렇게 이제 꿈을 빌어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제 형이 재산이 많은데 동생은 재산이 없어요. 근데 이제 꿈을 빌어서 형한테 가가지고 어젯밤 꿈에 어머님이 나타났는데 어머님이 어디 땅을 갖다가 동생한테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형이 야 어머니가 그렇게 나타나서 말했다니까 그러면 그 땅은 네가 가져라. 지어낸 거짓 꿈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학적으로 거짓 꿈, 지어낸 거짓 꿈 살펴보면 송강정철이 관동별곡이라고 그래서 가사 작품이죠. 관동팔경하고 금강산을 갖다가 기행하면서 쓴 글인데 꿈에 자신이 신선을 만나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어내죠.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귀양 온 신선이다. 즉 적선이라고 미화시켜서 신선 사상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동별곡에 보면은 그대를 내 모르랴. 그대는 하늘나라에서 온 귀양 온 신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정경을 갖다가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너는 지금 인간 세계로 귀양 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그 신선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지어낸 거짓 꿈이다. 이런 얘기죠. 이 밖에도 이제 우리 그 고전에 이렇게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유선시라고 그래서 꿈속에서 신선이 돼서 뭐 놀았다든지 드러내놓고 못할 이야기를 꿈속의 이야기에서 빗대서 나타난 몽유롭게 소설이 바로 이렇게 좀 거짓으로 지어낸 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꿈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떠한 자신의 말 못할 얘기를 갖다가 꿈을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말했다 그러면은 역적으로 몰리는데 내가 꿈에 어쩌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렇죠. 내가 꿈속에서 뭐 했다는데 저놈이 꿈이라는데 그걸 갖다가 뭐 참 말하기가 좀 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갖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꿈의 신비성을 이용한 정권 유지나 민심 수습으로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조선조도 이제 몽금척 얘기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꿈속에서 자를 받았다처럼 이제 고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에도 이제 꿈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왕조의 가계도가 원래 이제 강춘과 보육이라고 있습니다. 강춘과 보육이라는 이제 고려의 왕저기를 보게 되면 강춘이라는 사람이 보육을 낳고 여기에서 딸 진이가 언니로부터 꿈을 산 뒤에 당나라 귀인과 인연을 맺어서 작재건을 낳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이 작재건이 이제 여기도 꿈 얘기가 좀 있는데 요것도 좀 사실적인 얘기로 좀 봐도 되는데 작재건이 용왕의 부탁으로 늙은 여유를 쏘아 죽인 후에 용녀를 얻게 되어서 혼인해서 용건을 낳게 된다. 이런 의조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건 자, 용건인데 나중에 이름을 융으로 고쳤는데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몽부인이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왕건을 낳게 되고 또 왕건으로 고려를 건국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상윤유사에 나오는 그 문의보이 얘기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언니로부터 꿈을 산 후에 당나라 귀인과 인연을 맺었다 해가지고 이 고려의 왕조가 사실은 당나라의 귀인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좀 거짓으로 위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무슨 당나라 귀인이냐라고 이제 이 고려의 그 왕조가 당나라 귀인과 인연 맺어서 작재건이 났다. 뭐 이런데 여기에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언니로부터 이렇게 꿈 얘기도 또 유사해요. 이렇게 오줌을 넣어서 이렇게 천하가 잠기는 꿈을 꾸고서 꿈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고려의 어떠한 그 건국 그 시조를 갖다가 중국의 귀인과 결부시켜서 아주 좀 이렇게 정당성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조상을 위조해서 하고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지어낸 거짓 꿈인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얘기들이 조상을 위조해서 중국의 조롱을 받기까지 전에 부끄러운 일이다. 해갖고 이거는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틀림이 없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민 게 틀림이 없다라고 이제 안정복이 동사관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바로 위에 이렇게 언니로부터 꿈을 샀다. 근데 이 꿈 내용도
유사한 오줌을 넣어서 잠기는 꿈을 꾸고서 샀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이 언니한테 그렇게 꿈을 샀는데 당나라 귀인이 이제 와가지고 언니가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난데없이 코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꿈을 산 동생이 들어가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꿈을 갖다가 팔아서 이 경우에 동생의 일어날 꿈을 대신 꿔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귀인의 방에 언니가 먼저 들어가다가 코피가 터지는 바람에 못 들어간 얘기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조 건국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조 건국도 역시 이런 그 거짓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것도 역시 지어낸 거짓 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오산설림 초고에 실려 있는 것들은 그러한 그 좀 미화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요즘 말로 하자면은 여기 이 책 속에는 그러한 좀 이렇게 어용. 근데 여기 보면 목조에게 나타날 황룡이다. 황룡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조의 꿈속에 나타나겠죠.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그 백룡을 갖다가 좀 죽여달라. 그래서 이제 죽여줬더니 이제 당신의 힘입어서 생명을 보서니까 자손때에 가서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꿈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자손때에 가서 왕위에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꿈의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지어낸 거짓 꿈일 가능성이 높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지어낸 거짓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등극하기 전에 칠성께 기도해서 제사법을 얻어먹었던 이제 그 귀신들이 제사법 얻어먹은 귀신들이 일어나기를 사만 땅을 갖다가 사만 땅으로서 상중이 오를까 하오. 즉 이성계로 하여금 사만의 왕이 되게 한다라는 이런 꿈을 꿨다. 뭐 이런 식의 지어낸 거짓 꿈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역시 그 황금의 그 자막대기를 받는 꿈을 꿨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건국을 갖다가 황금으로 만든 자막대기를 꿔서 이것이 이제 나라에 이것도 이제 역시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런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신인으로부터 황금으로 된 척자를 받았다는 게 진짜일 수도 있고 또는 조선건국의 천명을 정당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 꿈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특히 이러한 얘기가 여기 차철로의 그 오산설림 초고에 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지어낸 거짓 꿈에는 이러한 이제 왕조의 권위의 정통성을 위한 지어낸 거짓 꿈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거짓 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비한 꿈을 꾸었다거나 꿈에서 계시받았다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 꿈이 있어요. 내가 꿈에 이랬다라고 하면 되죠. 꿈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재미난 사례니까 간단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짓 꿈이 어떻게 다양하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황룡이 날아들었다는 용꿈 태몽으로 주모를 유혹하는 건달이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주막직 주모를 갖다가 유혹하기 위해서 그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점심을 먹고 떠났는데 어디서 낮잠 한 잠 자고 이렇게 와서는 이제 집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모가 왜 당신 집에 가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황룡이 날아들은 용꿈을 꿨는데 좋은 태몽으로서 이제 훌륭한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주막집의 주모가 자기가 술 장사만 하느니 저기 그 좋은 태몽을 꿨다고 하니까 내가 저기에 씨를 받아서 내가 훌륭한 아들을 낳아야지.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 건달을 갖다가 황룡이 날아들은 꿈을 꾸었다는 그 건달을 불러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스님이 선녀와 운을증을 맺더라는 꿈 이야기로 환심을 해서 떡을 얻어먹는 동자승이다. 그래서 스님이 떡을 해가지고 동자승한테는 조금 주고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이 동자승이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내 꿈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데 어여쁜 선녀가 스님하고 운의정을 맺더라. 아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 진짜냐 진짜 내 떡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거짓 꿈으로서 환심을 사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파자 해몽이 되겠는데요. 꿈을 핑계해서 자신의 거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전의 입에 들이박았다는 욕설을 하는 하인이 있는데 이것도 지어낸 거짓 꿈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이제 그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그 하인 보고 야 좋은 꿈 꾼 거 없냐? 네가 좋은 꿈 꿨으면은 내가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꿈을 꿨냐 안 꿨냐라고 이제 이렇게 자꾸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귀찮으니까 나중에 꿈을 빌어가지고 자신이 그 신을 갖다가 요즘 자신의 신하면은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이게 좀 독각이라는 말도 하는데 독각. 뭐 다 아시겠네요. 홀로 선 다리. 남자의 음부를 갖다가 독각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 그러죠. 신. 여러분 해구신 하면은 물개의 거시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너 좋은 꿈 꿨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 하인이 꿈에 자신의 신을 갖다가 이렇게 상전, 그 선비의 입에 들이박았다라고 이렇게 지어낸 거짓 꿈을 갖다가 빌어서 자신의 그 평상시에 억눌렸던 그런 걸 갖다가 푸는 거죠. 근데 얘기가 재밌는 게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선비가 꿈에 자신의 그 신을 갖다가 선비의 입에다가 들이박았다라는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욕에 가까운 욕 이상의 그러한 꿈을 꿨다라고 했는데 이 선비가 그 말을 듣고 야, 너 그거 참 좋은 꿈 꿨다. 내가 사겠다 하면서 이 선비가 삽니다. 참 어찌 보면 황당한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 그 꿈이 좋으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파자 해몽이 되는데 구자. 구자는 뭐가 되죠? 여기 구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자가 됩니다. 이 구자. 그럼 여기가 입에다 들이박았다니까 입인데 거시기가 길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막대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전의 입에다가 거시기를 갖다가 들이박았다 하면은 요게 입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중이 됩니다. 중. 적중, 명중. 그래가지고 이 선비가 우스갯소리로 그 꿈이 참 좋다. 뭔가 적중되고 명중되는 꿈이다. 내가 그 꿈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뭐 과거에 급제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파자해몽식으로 갖다가 한자를 이용해서 꿈을 풀이하는 것이고, 이 하인은 꿈을 핑계대서 자신의 상전을 갖다가 욕한 거죠. 지어낸 거짓 꿈이 되겠습니다. 또 뭐 별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좋은 얘기가 아닌데요. 어느 그 주막집에 이제 손님이 들었는데, 이 손님이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정력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보면 그 손님하고 바람을 피울 수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에 꿈을 꿨다고 그러죠. 밭에 멧돼지가 와서 곡식을 망치고 있다는 꿈을 꿨으니까 남편 보고 빨리 거기 가봐라 이렇게 해서 남편을 갖다가 그 밭으로 쫓아버린 뒤에 이 아내가 옆방에 있는 손님하고 바람을 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지어낸 거짓 꿈이죠. 거짓 꿈인데 참 꿈을 믿으니까. 자, 멧돼지가 와서 곡식을 망치고 있다는데 가봐라. 이 경우에 실제로 멧돼지가 와서 곡식을 망치고 있다는 거는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멧돼지가 와서 곡식을 망치는 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내가 거짓으로 지어낸 꿈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적 꿈이면 이렇게 실제로 실현되기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멀리 보내고서 바람 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문묘의 위패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자, 문묘의 위패가 절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연산군인가요, 광해군인가요? 그 연산군이 이렇게 그러한 그 행패가 문묘의 그 신주들이 절간으로 옮겨지더라. 이런 것이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것을 꿈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정붕이라는 우리 그 선인이 꿈을 빌려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꿈을 빌어서 했을 경우에는 거짓으로 지어낸 꿈이 되고, 또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문묘위패가 절간으로 옮겨지게 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실적 꿈으로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꿈을 꿨느냐? 그러면은 사실적 미래투시 꿈이고, 꿈을 빌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지어낸 거짓 꿈이 되겠죠. 요거는 아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동생 심이가 형님에게 부모님의 핑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땅을 주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형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해서 땅을 받는 거짓 꿈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문학 작품 속의 거짓 꿈 이야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 문학 작품에 또 하자 보면은 이제 취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취시가. 그래서 이제 누가 썼는가 하면은 이제 그 권필이 썼는데, 김동영 장군이라고 있어요. 김동영 장군. 여기 김동영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그 의병 일으키고 하신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김동영이 이제 싸움에 나가기 전에 때때로 술에 취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취시가라고 해서 문학적으로 술에 취했을 때 부른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 보면은
이렇게 나는 공을 세우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의 이걸 갖다가 빌어가지고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웠는데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서 억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여기 이제 요거 되겠습니다. 권필이 실제로 이러한 꿈속에서 이런 시를 갖다가 졌다가 아니라 실제로 지은 게 아니라 거짓 꿈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김동영 장군의 취시가에 대한 글을 통해서 원혼을 달래는 한편 정쟁으로 인한 어두운 시대 현실로 인해서 뜻을 펼 수 없었던 바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꿈속에서 김동영 장군의 이러한 취시가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시집을 봤다. 이렇게 다시 실제로 본 게 아니라 거짓 꿈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김동영 장군을 추모하면서 어두운 시대 현실로 뜻을 펼 수 없었던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 지어낸 거짓 꿈 이야기다. 꿈을 빌어서 한 것이죠. 또 대표적인 거로 조의제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의제문 하면은 이제 그 김종직 이렇게 지은 조의제문이죠. 우리나라 사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는데 그 단종을 죽인 세조를 그 항우를 죽인 단종을 죽인 세조를 의제를 죽인 항우가 이제 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죽였죠. 그래서 세조를 은근히 비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말이 과연 사실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어낸 거짓 꿈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내가 왜 이런 조의지문을 짓게 됐느냐. 김종직이가 회왕의 손자인 그 심인데 이런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꿈에. 자신의 꿈에 초패왕에게 피살돼서 친강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꿈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그 의제를 갖다가 좋아하는 문을 졌다. 그래서 조의제문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거로 인해서 이걸 이제 간신히 이제 비난했다고 해서 이거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죠. 그런데 과연 김종직이가 실제로 이런 꿈을 꿔서 조의제문을 졌는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세조를 갖다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낸 거짓 꿈으로 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설 및 가사 작품에서도 지어낸 거짓 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몽자리 소설이나 또는 이제 몽유록 여기 몽자리 소설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몽자류 소설이다. 구운몽, 옥루몽 이런 또 몽유록계 소설이 있어요. 무슨 몽유록. 꿈속에서 겪었다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바람이나 현실에 대한 듯 말할 수 있는 꿈을 문학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요게 되겠죠. 자, 꿈속에서 겪었다고 하는 일을 통해서 지어낸 거짓 꿈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이러고 겪었어. 자신의 바람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 등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을 꿈 이야기를 빌려서 문학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또 이거 말고도 여기 그 유선시 같은 것도 결국은 이제 꿈속에 신선이 됐다.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꿈속에서 신선이 된 것을 노래한 유선시라고 있는데
지어낸 거짓 꿈을 빌려서 현실에서의 불만과 신선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 안국선의 신서들인 금수회록에서도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또 문학적으로 안국선이 지은 신서들인 금수회록이 있는데 꿈속에서 동물의 회의를 참관하는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오죠. 그래서 금수를 빗대어서 인간 세계의 모순과 비리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꿈에서 봤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그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뭐 무수히 많죠. 그래서 영국의 찰스 레메스필의 꿈에 본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본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읽어보면 조금 뭐 이상한데요. 네, 이제 어떤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하고의 다정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얘기인데, 짝사랑하던 여인이 꿈속에서 자신의 그 아내가 돼서 할머니하고 있었던 일을 갖다가 자신의 손자에게 전해주는, 현실에서는 짝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꿈속에서는 그녀와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로 갖다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문학적인 예고. 그 다음에 또 교훈적이거나 해학적인 내용이 이쪽에서 꿈을 갖다가 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조신몽 같은 경우에 상류사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 꿈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신이 이제 스님이었는데, 조신이 스님이었다가 어떤 그 처녀를 갖다가 짝사랑하게 되죠. 짝사랑해서 결국은 같이 도망가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춥고 배고프고 뭐 아들이 굶어 죽어서 길가에 파묻고 또 딸은 어디 가서 이제 개한테 물려오고 이런 비참한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두 부부가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헤어지게 되는데 깨어나 보니까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큰아들을 파묻은 데를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요만한 그 돌로 된 종이 나와서 그 종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절을 세웠다고 하는 세규사라고 하는 절의 연기설화인데 그 연기설화 속에 이러한 조실이 꿈을 꿨다. 그런데 이 조신몽하고 구운몽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만중이 쓴 그 구운몽하고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조신몽은 고생 쫄쫄이 하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데 비해서 구운몽은 하나라 성진이가 양소유로 태어나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이처 육처 여러 여자 거느리고 아주 행복되게 살다가 무상함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고생 쫄쫄한 끝에 무상함을 깨닫는다면 구운몽에 나오는 그 성진은 양소유로 태어나서 갖은 부귀영화 다 누리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학작품 내용이지만 뭐 지어낸 거짓 꿈으로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이제 소설에서도 여기 이런 얘기. 이광수가 조신몽설을 바탕으로 해서 꿈이라는 소설로 개작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어낸 거짓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꿈을 통해서 인생이 더 열심히 일러주는 교훈적 꿈 얘기, 이런 교훈적 꿈 얘기가 바로 지어낸 거짓 꿈이죠. 또 해학적인 꿈 얘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유의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난가일몽이나 한단지몽의 고사, 이게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갖다가 얘기하죠. 또 열자에 나오는 그
밤마다 꿈을 꾸는 부자와 하인 또는 이제 사슴을 잡은 꿈 등에서 인생의 무상함이라든지 여기 난가일몽이나 한단지몽은 인생의 무상함. 그 다음에 요 밤마다 꿈을 꾸는 부자와 하인 사슴을 잡은 꿈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꿈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낸 거짓 꿈이다. 뭐 간단한 그 거짓 꿈의 민속에 전하는 거로 보면은 바구니 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여기 그 새 바구니를 얻었다. 그러니까 술과 밥을 실컷 얻어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또 얻어먹고 들어가고 세 번째 얘기하니까는 헌 바구니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매맞게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풀이가 이렇죠. 거짓으로 꿈을 갖다가 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어제 바구니 얻는 꿈 꿨다. 그러니까 새 바구니 일찍에는 사람이 사자고 덤비니까 크게 얻어먹고 그 다음에 길들인 바구니는 그저 그런 거나 하고 헌 바구니는 볼품 없으니까 아궁이에 처박거나 이렇게 필요 없게 되니까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지어낸 일부러 거짓으로 꿈을 얘기했는데 꿈대로 실현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는 꿈. 첫 번째 울적에는 술을 시컷 얻어 먹을 것이다. 두 번째 울었을 적에는 또 그것도 옷을 얻어 입을 것이다. 세 번째 꿈에는 두들겨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울고 두 번째 울고 세 번째 울음을 껐다라고 일부러 거짓으로 갖다가 시험 삼아서 밤새도록 우는 꿈을 꿨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밤새도록 우는 꿈을 꿨어요라고 거짓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술을 얻어먹겠다. 우연히 근데 또 술을 얻어먹죠. 두 번째도 가서 또 우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오늘은 옷을 얻어 입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가서 얘기하니까는 조심해라.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풀이가 풀이가 재미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린애가 울면은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니까 술을 얻어먹는다고 풀이를 했고 또 울면은 이가 물것 이가 되겠어요. 이가 이슬자죠. 이가 있나 해서 이제 그 옷을 줄 것이고 또 울면은 배도 안 고프고 옷도 입혀줬는데 요놈의 아기 왜 울어 하고서 엉덩이를 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낸 거짓 꿈에 이런 식으로 해몽을 해줬는데 신기하게도 그대로 일어났다. 처음에는 술을 얻어먹고 옷을 얻어입고 나중에는 두들겨 맞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 꿈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우리도 이렇게 지어낸 거짓 꿈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이런 게 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 출마에 앞서서 영영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출마의 변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백제 온조왕의 계시를 받아서 이번에 나가면 당선된다고 그랬다. 하지만 당선 안 됐습니다. 지어낸 거짓 꿈이 되는 거죠. 또 거짓 해몽으로 사기를 친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러한 그 지어낸 거짓 꿈도 잘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좋으냐? 지어낸 거짓 꿈도 잘 쓰게 되면은 요건 자, 이러한 지어낸 거짓 꿈도 잘 쓰면은 좋게 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어낸 거짓 꿈이 어떤 점에서 좋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나 소설의 사건 전개에 있어서 암시나 복선으로 지어낸 거짓 꿈을 집어넣을 수 있죠. 흔히 그 고전 소설에서 사건 해결에 주요한 것이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현몽에서 일러준다든지 드라마나 소설에서 꿈의 암시나 복선으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의 탐욕에 있어서 어떤 그 집은 탐욕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어린애가 나는 탐욕이 없어. 이랬을 경우에 나는 장차 커서 큰 인물이 못 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야, 네가 태어날 때 말이야 아주 커다란 용이 우리 집에 날아들었어. 너는 장차 용하면은 부귀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인 동물이야. 너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되면서 탐욕을 통해서 좋은 탐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장차 인생길에 대한 긍정적인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지어낸 거짓 꿈이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어린아이에게 탐욕이 없는 부모님들은 좋은 탐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탐욕. 자, 예를 갖다가 하나 살펴보면은 거짓 용꿈으로 남편을 불러들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죠. 남편이 날마다 만약에 술 먹느냐고 늦게 들어와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어젯밤에 용이 집으로 날아드는 꿈을 꿨다. 좋은 태몽이다. 오늘 밤에 운의지정을 맺어야 되니까 빨랑 들어오세요 해서 남편을 불러들일 수가 있겠죠. 또 여기 이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거짓으로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임신했다고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50대 여자가 이렇게 원래는 그 간경화 이런 쪽으로 인해서 배 복수가 찼는데 그 동거하는 남자에게 탐욕을 얘기하면서 아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쌍둥이식으로 갖다 주 2마리가 이러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용 2마리가 하늘로 승천한 탐욕을 꿨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신한 걸로 갖다가 이렇게 믿게 만든 거죠. 실제로는 임신한 게 아니라 간경화로 복수가 배에 물이 차오르는 걸 갖다가 이러한 탐욕 꿈을 꿨다라고 거짓으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믿게 만들고 사기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기가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탐욕의 신비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짓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실베스터 스탈론인가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작업용 멘트가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우리가 이 지어낸 거짓 꿈을 가지고 생활에 쓸 수도 있는데 당신은 내 꿈속의 여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 어디 맞선 같은 데 갔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었을 적에 그때는 지어낸 거짓 꿈이라도 해야죠. 당신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어젯밤 꿈에 나타났던 여인이 바로 당신이었어. 당신은 내 천생 배필이요. 이렇게 지어낸 거짓 꿈을 쓸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꿈을 갖다가 지어낸 거짓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남에게 아부를 하거나 우리 그런 지어낸 거짓 꿈이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권해드릴 말씀으로 태몽이 잘 모른다, 없다고 하는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좋은 지어낸 거짓 꿈의 태몽이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는 장차 이 나라의 훌륭한 인물이 되고 좋은 인생길이 될 거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꼭 좋은 태몽이 있었다는 지어낸 거짓 꿈의 태몽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